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펠로스케어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동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호자분들이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 이런 장례식장을 간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물론 금액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합법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꼭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허가가 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확인하시려면 인터넷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업체 정보에서 동물 장묘업을 선택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로 화장만 진행하는 이동식 화장터를 이용하실 경우 아이의 소중한 유골이 손실되기 쉽고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보호자님의 슬픔과 아픔을 생각하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를 해줄 수 있는 합법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 내용이나 속설 같은 게 있나요? 네, 오해하고 계시는 속설이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장례식장에 오시는 보호자님들을 보면 장례 상담을 할 때 꼭 아이에게 제일 좋은 수의나 관, 유골함을 선택해서 보내주는 게 아이를 잘 보내주는 거라 생각을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그와 반면에 여건이 안 돼서 기본 장례를 선택을 해서 아이를 좀 너무 못 보내주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게 저는 돈이나 물질적인 차이가 아닌 그저 아이를 생각하는 보호자님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장례식장에 데리고 와서 장례를 하고 화장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례용품을 좋은 걸 선택하고 안 하고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혹시나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나중에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어떤 장례식장을 가시게 되면 무조건 좋은 걸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때 본인 상황에 맞게끔 장례를 치러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기본 장례를 하시더라도 아이에게 죄책감이라든지 미안한 감정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좋게 해서 보내주고 기본으로 해서 보내주고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화장 후 유골을 버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내용도 저는 이제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가끔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인데 이제 내 아이의 유골이 버려진다는 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정식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가신다면 장례의 모든 과정이 전 과정이 참관이 가능하시고 이제 장례식장에 모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업체나 이동식 화장터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아이의 유골이 버려진다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더러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도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장을 보호자분께서 찾아보실 때는 꼭 전 과정이 모두 참관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가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 장례식장 중에서도 참관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알아보실 때 100% 참관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합법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장례식장이라도 모든 전 과정이 참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방문하시기 전에는 전 과정이 참관이 가능한지, 전 과정이 이제 육안으로 다 참관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스톤 제작 시 다른 아이 유골로 먼저 만들어서 그걸 준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거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가요? 네, 그 내용도 이제 어떤 다른 업체에서 그런 적이 있어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아이 유골로 이쁘게 만들어진 것들만 골라서 먼저 보호자님께 챙겨드리고 이제 내 아이의 유골을 또 다른 아이 유골과 섞어서 또 다시 이쁘게 만들어 두고 이제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스톤도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스톤 제작 과정이 전부 육안으로 참관이 가능한 장례식장을 꼭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내 아이를 끝까지 잘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속설에 관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던데 아이 장례 후 아이 유골을 집에 두면 안 좋다는 그런 속설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 부분도 이제 저희 장례식장에 오시는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제 옛말에 돌아가신 고인분들의 유골함이나 부위 봉투를 집에 들고 들어가면 귀신이 따라 들어와서 안 좋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그건 단지 속설이고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자님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장 아이를 뿌려주거나 묻어주시는 게 힘들어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좋은 곳으로 빨리 뿌려주거나 자연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묻어줘라는 말씀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주변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이제 보호자님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후회가 안 남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뿌리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서치해보니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별 후 모욕은 시켜줘도 되나요? 목욕은 몸 전체에 이제 이물질이 묻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간단하게 닦여주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꼭 목욕을 시켜주셔야 한다면 아이 목과 경추 부분이 이제 뒤로 처지지 않게 잘 받쳐주시고 물도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하거나 약간 찬물로 식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말려주실 때도 뜨거운 바람 말고 찬 바람으로 이렇게 천천히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목욕은 아주 간단한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후경직은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사후경직은 이제 아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눈을 감은 시점부터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오게 됩니다. 더 빨리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눈을 감은 지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사후경직이 안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후경직이 풀리는 시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 후 부패가 되지 않나요? 부패 부분도 보호자분들께서 이별 후에 부패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 당일 장례를 진행하실 수 없으시다면 아이를 밑에 이제 배변 패드를 하나 깔아주시고 그 위에 아이 체구에 맞게 아이스팩을 준비를 해주셔서 아이스팩 위에 얇은 담요나 수건으로 덮어주시고 그 위에 아이를 안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는 특별한 외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48시간 동안은 부패가 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외상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급격히 부패가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밸런스 게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에 직원분들도 다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도 진행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밸런스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년간 휴대폰 사용 금지, 그리고 1년간 장례식장에서 숙식하기. 저는 장례식장에서 숙식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핸드폰을 자주 보고 좀 핸드폰 중독이기 때문에 핸드폰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숙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목욕탕에서 보호자와 알몸으로 만나기. 그리고 성인용품 샵에서 보호자와 만나기. 5, 4, 3, 2, 1. 목욕탕에서 보호자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만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몸으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장례 진행 중에 코 파다가 보호자께 눈 마주침, 그리고 방구 끼다가 보호자께 눈 마주침. 생리현상이라 이거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방귀 끼다가 보호자랑 눈을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크게 충격적이진 않은데 굳이 고르자면 그냥 방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눈을 마주쳤는데 이렇게 그냥 모르는 척 해주시더라고요. 보호자님이 따로 말씀 안 하시던가요? 아무래도 장례식장이 좀 엄청 엄숙한 분위기인데 저도 이제 그렇게 좀 크게 날 줄 몰랐거든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거라도 생리현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절을 잘 못했죠. 너무 쪽팔려서 눈, 코, 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극복. 올해 나이가 나이가 올해 몇 살이시죠? 나이가 31살이에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빨리 가보시는 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행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용품 삼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용품이요? 네. 성인용품 사행시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다면 인,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면 용, 용기와 품. 품격 있게 살아야 한다. 멋있었습니다. 성인용품으로 성인 군자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혹시라도